기성 작가라고 하더라도 글을 고치겠죠. 굉장히 여러 번 고칩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해밍웨이는 200번을 고쳤다는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고쳐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 문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이게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순이나 호응관계, 맞춤법, 띄어쓰기 같은 것인데 이 중에서 띄어쓰기 같은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글을 지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이건 부차적인 문제고 뭐 어순이나 호응관계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춤법. 그리고 문맥의 흐름을 이어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거는 기술적인 차원이니까 공부해가면서 조금씩 늘려나가면 되겠죠. 실력을.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잘 파악해서 생뚱맞은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알맞은 단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고쳐쓰기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 여기 예문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인 선물은 탁상시계를 피해라. 이 문구를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디 SNS를 검색하다가 누군가 올린 글을 보고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직관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번, 3번 눈길이 가지 않게 한 번 눈길이 가면 바로바로 머릿속에 의미가 들어올 수 있게끔 쓰는 게 그게 정상인 건데 지금 이렇게 중국인 선물은 탁상시계를 피해라 그러면 한 번에 읽고 정확하게 뜻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2번, 3번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가 뜻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중국인에게는 탁상시계를 선물하지 말라는 뜻으로 쓴 것 같은데 그냥 처음에 딱 읽어봤을 때는 좀 헷갈린다는 거죠. 중국인 선물은 이게 주어가 됐는데 선물이 주어가 됐는데 피해라 그랬으니까 이상하죠. 호응관계도 맞지 않고 그리고 물론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그게 단박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문장만 놓고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모든 문장을 다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한 문장 정도야 2번 읽어도 상관없지만 모든 문장이 다 이렇게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독자가 굉장히 불편해하겠죠. 읽고 또 읽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글을 쓴다면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나쁜 예입니다. 그러니까 어순도 제대로 맞춰주고 또 무리 없이 줄줄줄줄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 원형을 알고 동사의 변형을 활용하기라고 했는데 우선 원형 동사를 알아야 되겠죠. 문장에서 중요한 성분이 뭐냐면 문장 성분으로 따진다면 주어 동사 그러니까 서술어와 주어 주어 부분과 서술어 부분인데 품사로 따진다면 동사, 명사, 형용사 전치사,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 대명사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주어와 동사거든요. 이 동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변형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원형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날다 그러면 새가 난다는 뜻으로 쓸 때 날다가 원형이죠. 그러면 영어로는 fly라고 하면 되겠고 이것이 변형이 됩니다. 날고, 날아, 나니, 날다가, 날자, 나는, 날수 이런 식으로 계속 변형이 되는 거죠. 우리는 변형된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르는 원더우먼이라는 게 있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날은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온 것이고요. 날은이 아니고 나는이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원래 날다에서 리을 받침이 있는데 이게 원형인데 원형엔 분명히 리을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변형이 되면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리을 탈락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지금 변형된 단어들을 보시면 날다, 날고, 나라, 나니 나니라는 말이 바로 리을 탈락 현상이 된 것이고요. 끝에서 두 번째 나는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리을 탈락 현상이죠. 자,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벌리다와 버리다의 차이가 있는데 벌리다 무슨 뜻이죠? 사이를 떨어뜨려 놓다, 간격을 벌려놓다는 뜻입니다. 또 벌이다는 무슨 뜻이냐면 베풀다, 잔치를 베풀다 할 때 버리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칫 오해하면 이 발음상으로 벌이다인데 버리다라고 되니까 물건을 폐기하다는 뜻하고 비슷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발음할 때, 들을 때 혼동할 수 있는 게 발음상의 문제고요. 여기서는 발음상의 문제가 아니고 벌리다가 있고 벌이다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촛불잔치를 벌려보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잔치니까 베푼다는 뜻이니까 벌이다에서 변형이 돼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촛불잔치를 벌이다. 그러니까 읽을 때는 버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촛불잔치를 버리다 라고 하면 되겠고 벌려라고 발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들르다와 들리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들르다, 들리다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완전히 별개의 단어입니다.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죠. 들르다는 어디에 잠깐 머무른다는 뜻이고 들리다는 소리가 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단어죠. 이걸 혼동해서 쓰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잠시 미용실에 들렸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들렀다가 가겠습니다. 들르다에서 어가 붙었으니까 들러가 된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글쓰기에 정답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더 나은 글과 더 못한 글 정도만 있을 뿐이지 뭐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글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뭐 네 글은 맞았어, 네 글은 틀렸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수학이나 논리학이 아니고 글쓰기는 논리적인데 다만 논리적인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수학적인 논리도 아니고 뭐 논리학적인 논리도 아니지만 개연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글에는 맥락이 있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을 쓸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글쓰기는 생각과 논리의 흐름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과 논리의 흐름. 글은 원래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물로 나오는 게 글이죠. 글을 잘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다. 논리적인 전개를 할 수 있다. 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일정한 맥락에 따라서 개연성 있게 늘어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글은 별개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이 곧 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을 잘 통제하면 되겠다는 것이고요. 언어와 글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 말로 하는 것이죠. 글, 말이
글이라는 형태로 문자라는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언어는 말이기 때문에 구어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한번 흘러가면 다시 되돌아갈 수 없죠. 내뱉은 말은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글은 써놓고 나중에 지우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구어체와 문어체를 구별해야 된다. 구어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좀 두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풀어서 맥락에 맞게, 문법에 맞게 다듬으면 그것이 문어체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